수키야, 치과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심장이 쿵쾅대? 어제 박민수 선생님한테 또 혼났네. 정순 씨, 양치질 그따위로 하면 치아 다 날아가요. 내가 하루 3번 박박 닦는데 뭐가 문젠데? 그거 나 얘기 아니야. 나도 지난번에 수키 씨, 치아는 반짝한데 잇몸이 엉망. 이라 혼났어. 치아 깨끗하면 됐지. 잇몸은 또 뭐야? 박 선생님 눈이 엑스레이라도 되나? 그게 치아랑 잇몸 맞닿는 틈에 치석이 떡하니 쌓인데 내가 치아만 광냈지 거긴 대충 했나 봐. 너도 혹시 치아만 문지르고 있지? 나 그 틈 전혀 안 건드렸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30년 치과 했다더니 입만 보면 다 꿰뚫나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7세 치과 의사 박민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치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혹시 매일 3번씩 꼼꼼히 양치질을 하시는데도 치과에 가면 좀 더 신경 써야겠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박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닦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익숙한 하소연입니다. 이런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질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30년 치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읽으시면 치아 관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먼저 열심히 양치질해도 치과에서 지적받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입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잇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내 입안은 깨끗하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조차 전체 인구의 상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경미하거나 심각한 구강 문제를 겪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경계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그 위에 세균이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 뼈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잇몸 뼈는 치아를 단단히 고정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죠. 이게 손상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을 빠짐없이 하셨고 치실까지 사용하며 구강 관리에 신경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치과 방문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잇몸뼈가 조금씩 손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저는 구강을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치아 표면은 반짝반짝했지만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치석이 단단히 쌓여 있더라고요. 이분은 치아만 열심히 닦으셨고 정작 중요한 잇몸 경계는 소홀히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치질할 때 치아 표면만 세게 문지르고 잇몸 근처는 대충 지나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치과에서 잔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합니다. 30년간 치과에서 일하며 느낀 점은 40대 이상 환자들 중에서 잇몸 질환이 없는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강 상태가 양호한 분들도 상위 10% 수준에 그칩니다. 나머지 분들은 잇몸 출혈, 치아 흔들림 또는 치아 손실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치아 하나하나가 1000만 원짜리 귀중한 자산이에요. 명품 가방은 그렇게 조심히 다루시면서 왜 치아는 소홀히 관리하시나요? 이 말을 들으신 환자들은 대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가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치료 후에 박 선생님, 치아 하나가 이렇게 귀한 줄 알았다면 젊을 때 더 신경 썼을 텐데요, 라며 후회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여러분도 치아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 보시겠어요? 치과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치아를 보물처럼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충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치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칼슘이 산에 녹으면서 서서히 표면이 손상되고 결국 구멍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 산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어 부패하면 산이 생성되고 이 산이 치아의 범랑지를 침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이나 음료가 치아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의 산도는 대략 pH 5 정도로 치아가 녹기 시작하는 임계점인 pH 5.5 이하에 해당합니다. 즉, 커피는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수준의 산성을 띠고 있죠.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면 당분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더 많은 산을 생성합니다. 제 지인 중 50대 후반 사업가분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하루에 커피를 무려 5잔이나 드셨어요. 아침 출근길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2~3잔. 커피를 2~3시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며 드시고 간식으로 달콤한 쿠키나 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 여러 개가 검게 썩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박 선생님, 저는 커피 좋아하는 것 빼고는 건강하게 사는데 왜 치아가 이렇게 됐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죠. 사장님, 커피를 몇 시간씩 입에 머금고 계시면 치아가 산에 계속 노출돼요. 그 상태로는 치아가 버틸 수가 없죠. 결국 이분은 충치 치료를 받고 커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데 6개월 넘게 걸리셨습니다. 치료 후에는 이제 커피는 빨리 마시고 입을 헹구는 버릇을 들여야겠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커피나 음료를 오랫동안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이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산성 음식도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아침에 레몬 물이나 자몽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산성이 매우 강해서 치아 범랑지를 약화시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여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유자차를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가 노랗게 변하고 표면이 얇아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박 선생님, 건강 챙기려고 유자차 마신 건데 왜 치아가 이렇게 됐나요?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죠. 유자차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를 계속 녹입니다. 드신 후에 바로 물로 입을 헹구시면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이분은 유자차 섭취를 줄이고 양치질 습관을 개선하셨어요. 1년 뒤 재방문했을 때 치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치아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레몬 물이나 유자차 같은 산성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챙기려는 의도는 훌륭하지만 치아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위산 역류도 치아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술을 드신 후 바로 잠자리에 드시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부러 토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대 남성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젊을 때 술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술과 안주를 즐기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곤 했죠.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 위산이 치아를 계속 침식했습니다.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가 반쯤 녹아서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술을 드신 후에 칫솔질을 꼼꼼히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잠이 드시나요? 술을 마신 날에는 특히 양치질을 철저히 하고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산이 올라와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칫솔질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교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힘줘서 세게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4가지 핵심 원칙을 전수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칫솔을 고를 때 딱딱한 모는 피하고 부드러운 모의 머리가 작은 칫솔을 선택하세요. 치아 하나 크기 정도의 칫솔 헤드가 이상적입니다. 손잡이는 연필처럼 생긴 육각형이나 팔각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칫솔질은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도 볼펜처럼 생겼죠. 힘을 세게 주는 대신 연필을 잡듯 가볍게 쥐어야 정밀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딱딱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시다가 잇몸이 상해서 오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열심히 닦았는데 왜 잇몸이 이렇게 아픈가요? 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라고 조언드렸더니 3개월 뒤 재방문했을 때 잇몸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칫솔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입을 크게 벌리고 손거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실 거울로는 얼굴 전체를 보기에 좋지만 치아 하나하나를 세밀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손거울을 들고 입을 크게 벌려 치아와 잇몸 경계를 정확히 관찰해야 합니다. 침이 흘러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 번째는 치아를 하나씩 닦는 것입니다.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문지르지 말고 치아 하나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10번에서 15번 닦으세요. 마지막으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를 꼼꼼히 닦는 것입니다. 치아 표면보다 이 경계 부위에 세균이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치과 방문 시 칭찬을 들으실 겁니다. 제 환자 중 5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처음엔 칫솔질을 대충 하셔서 잇몸 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원칙을 알려드렸더니 6개월 뒤엔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졌어요. 박 선생님, 이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요. 하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이제 잇몸 출혈이나 뼈 손실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치간 칫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막이 쌓이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치간 칫솔이 필수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를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도구인데 사이즈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헐거우면 세균막을 제거하지 못하고 너무 빡빡하면 잇몸을 손상시킵니다. 적당히 뻑뻑한 느낌이 드는 사이즈가 적합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치간 칫솔을 잇몸 쪽으로 45도 각도로 넣었다가 부드럽게 빼세요. 세게 문지르거나 쑤시지 마세요. 하루 한 번 세균막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하시고는 치아 사이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약간의 출혈이 있었지만 한 달 뒤엔 잇몸 부기가 줄어들어 훨씬 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치간 칫솔 덕분에 스케일링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여러분도 치간 칫솔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낯설더라도 꾸준히 하면 구강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치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커피, 레몬, 물, 유자차 같은 산성 음료는 섭취를 줄이고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간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없는 시간이 길어야 침이 치아를 재광화하여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불소 치약은 치아를 강화하는 데 필수이며 6개월마다 치과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받으세요. 충치는 치아가 50% 이상 손상되어야 엑스레이에 나타나므로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지인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유자차를 즐기시다가 치아가 노랗게 변해 치과에 오셨어요. 유자차 섭취를 줄이고 칫솔질 방법을 바꾼 후 1년 뒤엔 치아가 훨씬 튼튼해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치아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치과 올 때마다 걱정만 했는데 이젠 안심이에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치과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치과 진료의 현실도 잠깐 짚어볼게요. 치과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과 긴 시간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료 시간이 제한적이고 구강관리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제가 이렇게 긴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제대로 익히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더 활발해지려면 구강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치과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치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치아 하나가 1,000만 원짜리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한 가지라도 바꿔보고 싶은 점이 생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도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